미국은 호르무즈에서 이란의 테러를 막기 위해 대규모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군함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여 이란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군사력은 훨씬 크고 다층적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2026년 5월 3일에 모든 세계 선박에 위협적인 선언을 공개 주파수로 발표했습니다. 모든 선박 주목. 여기는 이란 세파 해군입니다. 주변에 전함이 보이면 그들로부터 10마일 이상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경고 없이 발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이란이 지정한 통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로에서 벗어나는 모든 선박은 위협으로 간주되어 혁명수비대의 단호한 대응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협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달 이상 87개국에서 온 약 2만 3천 명의 민간 선원들이 걸프에서 인질로 잡혀 있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 사람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단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갈등과 무관한 국가의 선원들을 가두고 있었다. 적어도 10명의 민간 선원이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선언은 본질적으로 공식적인 최후 통첩으로 어떤 반대 행동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어 단호한 군사적 대응을 받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2026년 5월 4일에 미국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란은 휴전 협정을 깨고 걸프와 아랍에미리트의 선박을 공격했지만 미국은 침착하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맞섰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척의 구축함이 호르무즈를 향해 전진했다. F-35B 스텔스 전투기와 H-64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로 구성된 공중보호 우산이 그들 위에 형성되었다. 그리고 IRGC가 선언한 통로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IRGC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해군 레이더를 가동하고 미국 구축함에 경고를 보냈으며 고속정을 바다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트들은 미국 군함을 직접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해협을 통과하려는 상업 화물선 쪽으로 퍼졌습니다. 목적은 아마도 민간 교통을 마비시켜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계산은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구축함에서 발진한 아파치와 시오크 헬리콥터가 이란 보트를 조준했습니다. 고급열 광합 장비와 스마트 탄약에 맞서 작은 보트들은 몇 초 만에 침몰했습니다. 총 7대의 IRGC 고속 공격 보트가 파괴되었습니다. 미국 측에는 단 하나의 흠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IRGC의 최악의 악몽이었습니다. 미국 국기를 단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호위받으며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3척의 구축함이 페르시아만에 배치되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IRGC가 들어오는 자는 나갈 수 없다고 말했던 해협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작전이 방어적 성격임을 분명히 했지만 공격이 있을 경우 보복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고를 무시한 7척의 이란 보트가 이제 이란 해군의 나머지와 함께 해저에 가라앉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3일 전에 IRGC가 발표한 선언은 사실상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그렇다면 IRGC가 실제로 이 통로를 막을 힘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호르무즈에서 이란의 남은 해안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AOL의 캐시섬 분석에 따르면 이란의 전략적 섬에 있는 지하 미사일 단지와 대피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란 프레스의 2026년 2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IRGC의 스마트 호르무즈 통제 훈련에서 시연된 해안 대함 미사일과 자폭 드론은 좁은 수역에서의 단거리 작전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기로의 부설 능력도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능력의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RGC의 유명한 군집 전술은 아파치 헬리콥터에 맞서 무너졌습니다. 전통적인 해군은 전쟁 초기 단계에서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타임즈의 5월 4일 보도에 따르면 IRGC는 제한적인 개입을 시도했지만 전면 공격은 피했습니다. 미국이 구축한 다층 공중 방어막은 이란에게 불가능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F-35B 스텔스 전투기는 이란 레이더에 보이지 않으며 주야간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파치 헬리콥터는 24시간 열 감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우세하에 해안에서 발사된 모든 미사일이나 드론은 사전에 탐지되고 요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해상 전투를 시작하는 것은 이미 봉쇄로 인해 하루에 5억 달러를 잃고 있는 이란 경제의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전략적 자살 행위가 될 것입니다. IRGC가 수년간 세계를 인질로 잡기 위해 사용했던 호르무즈 카드는 사실상 그 효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카드를 단순히 무력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병력을 이 지역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를 돌파한 세 척의 구축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 하에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군사력은 훨씬 크고 다층적입니다. 제11 해병원 정대 MEU를 이끄는 상륙 강습함 USS 박서는 2,500명의 해병대원과 완전한 전투 장비를 싣고 샌디에이고를 출발했습니다. 곧 오만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박소 혼자가 아닙니다. 아미 레커니션에 따르면 USS 트리폴리가 이끄는 제31 해병 원정대가 이미 그 지역에 있으며 봉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통 중인 사진들은 두 함정이 F-35B 스텔스 전투기를 갑판에 탑재한 완전 전투 태세임을 확인시켜줍니다. 두 그룹이 합쳐지면서 4,000명 이상의 해병대가 상륙함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해안 작전이나 상륙 시나리오를 위한 물류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완성합니다. 하지만 상륙 그룹은 이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The Warzone에 따르면 USS 에이브라함 링컨과 USS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 전단이 이미 아라비아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호르무즈를 돌파한 세 척의 구축함과 함께 이 지역의 미군 함대는 총 3개의 항공모함 전단과 다수의 구축함 및 호위함으로 구성됩니다. 이 함선들은 공중 방어와 순항 미사일 능력을 갖춘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ABA의 보고에 따르면 기엠 200명의 추가 해병대원과 3척의 해군 함정이 중동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미 해병대 사령부가 공유한 이미지에 따르면 부대가 준비 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는 조용한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핵잠수함 함대는 이 지역에서의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지만 분석가들은 최소한 한 척의 오하이오급 유도 미사일 잠수함이 페르시아만 근처에 배치되어 있다고 평가합니다. 각각 153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이 잠수함들은 이란의 어떤 레이더로도 탐지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합니다. 미국은 또한 해협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기로의 제거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IRGC가 호르무즈에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는 기로회가 특수 장비를 갖춘 선박으로 제거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교통이 정상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공중에서는 힘의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C-17 글로벌 마스터 전략 수송기가 탄약과 장비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미군 공중급유기 함대가 전투기를 공중에서 급유하고 있으며 걸프 기지에서 출격한 F-14, F-16, FA-18 전투기가 24시간 동안 지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F-35B 요인이 완전히 방정식을 바꾸는 지점입니다. 이 항공기는 이란 레이더에 보이지 않으며 취약한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캐슈섬의 지하기지, 반다르 아바스의 항구시설, 그리고 IRGC의 해안 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견고한 목표물의 이상적인 도구입니다. 그리고 2개의 별도 상륙 플랫폼에서 동시에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은 이란의 전체 방공 및 감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인도양으로 다시 오만해로 이어지는 전체 물류 체인은 미국의 신속한 글로벌 전력 투사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 괌과 하와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급선이 구축되었고 이 거대한 군대는 분 단위로 이란의 해안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군대 안에는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새로 쓸 또 다른 새로운 거대한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기존의 군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지정학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들 대규모 요소를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사령부는 이란에 대한 가능한 심층 타격을 위해 중동에 다크 이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발전은 군사 체스판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이란은 자국의 지리적 광활함을 방패로 사용하는 전략을 추구해왔습니다. 빠른 보트와 드론을 신뢰하는 것 외에도
진정한 보장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걸프 해안에서 멀리 떨어뜨려 국가 내부와 산악지역 깊숙이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테헤란 행정부는 이러한 발사대를 미군의 전통적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범위 밖에 배치함으로써 안전지대에서 걸프 지역의 미군 기지, 아랍 국가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편안하게 목표로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의 막다른 길은 명백합니다. 다크 이글 시스템의 배치는 이란의 위협 방정식을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음속의 5배 이상인 마하 5 플러스의 속도로 이동하며 목표에 접근할 때 공중 방어 시스템을 피하기 위한 복잡한 기동이 가능한 이 기술은 GP 방어 결의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다크 이글이 이 지역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산에 파인 이란의 벙커나 이동식 발사대는 이 엄청난 운동 에너지와 속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무기들로부터 숨을 수도 없고 구식 방공 시스템으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 거대한 군사 준비의 물류 인프라도 함께 짜여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 사이의 항공 회랑에서는 C-17의 대형 수송기가 끊임없이 비행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11대의 C-17 항공기가 람슈타인과 레이크니스에서 출발하여 동부 지중해 요르단, 카타르로 가는 경로로 화물을 운반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터키의 인시를리 공군 기지는 이 거대한 공중다리의 가장 중요한 발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C-17, C-130 그리고 공중급유기는 여기서 그들의 물류 준비를 완료한 후 지부티와 디에고 가르시아 같은 전략적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워싱턴이 단기적인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히려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작전을 위한 공급망을 견고한 기반 위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이 지역 동맹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물류 경로와도 맞서야 한다는 현실은 행정부 내의 공포를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걸프 전략은 자국 해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맹국들에게 대규모 군사 방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자지라의 2026년 3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걸프 국가들에 대한 15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가 승인되었습니다. 사드 미사일 방어 강화와 F-16 탄약을 아랍에미리트에, 패트리어트 갱신과 탱크 공급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아랍에미리트의 알다프라 공군 기지는 이 지역에서 미군의 주요 물류 허브 역할을 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F-16 블록 60 전투기는 미국의 F-26보다 더 발전된 정보 능력을 갖춘 버전으로 이 방어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층 방어 시스템은 3개의 별도 층으로 작동합니다. 사드가 상층에서 탄도 위협을 요격하고 패트리어트가 중고도를 커버하며 드론 방어 시스템이 이란의 가장 저렴한 무기까지 격추합니다. 이 기술 이전의 현장 영향은 이란이 UAE를 향해 발사하는 모든 공격이 공중에서 요격되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이 정도로 부장시키는 동안 이란의 공격 시도는 자국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반면에 상대방의 방어는 더욱 강해진다. 그리고 왜 이란이 이러한 공격을 아랍에미리트에 가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국 구축함을 직접 공격할 용기를 내지 못한 이란 혁명수비대는 2026년 5월 4일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분노를 돌려 5차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5월 5일 공격은 이틀째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공격 파도에서만 8개의 탄도미사일과 20대의 드론이 발사되었고 모두 공중에서 요격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아마도 2가지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 미국의 주의를 해협에서 아랍에미리트로 돌려 호르무즈의 압박을 완화하려는 것이었지만 미국은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후자일에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에디샵 우회 터미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가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석유를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주요 인프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얀부 파이프라인도 이전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메시지는 아마도 우리가 수출할 수 없다면 당신의 수십억 달러 우회 경로도 안전하지 않다 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도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패한 공격마다 이란의 미사일 비축량이 줄어들고 제재 하에서 보급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번 작전을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가 5월 3일 선언으로 강요한 인질 전략을 완전히 방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정권에 우리가 말하면 세계가 듣는다는 인식은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군사작전과 함께 진행되는 경제전선이 미사일보다 이란에 더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루비오가 발표한 경제분노작전, 에픽 퓨리 작전은 마리오 나우팔이 보도한 펜타곤 브리핑의 일환으로 이란의 무역 능력을 사실상 마비시켰습니다. 이란 무역의 90%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권은 하루에 5억 달러의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70%대로 치솟았습니다. 리알은 폭락하고 있으며 제재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란을 돕는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잃게 될 것입니다. 루비오는 또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며 이란이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찬속의 비밀 농축시설을 건설하고 60%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며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해결책이 간단하다고 말하며 정권이 항복해야 하며 만약 이것이 싸움이라면 지금쯤 멈췄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 자미르 소장은 같은 날 그들의 부대가 모든 부문에 배치되어 있으며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어떤 상황에도 즉각 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체 그림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평가할 때 미국이 호르무즈를 돌파하는 도미노 효과는 훨씬 더 깊습니다. IRGC의 가장 큰 카드는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정권은 우리가 해협을 닫겠다며 수년간 지역을 인질로 잡고 있었지만 이제 미국은 구축함을 자유롭게 통과시키고 있으며 IRGC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또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의 부분적인 개방은 봉쇄 기간 동안 상승했던 유가를 안정시킬 가능성을 지닌 유조선 교통의 재개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도미노 효과는 이란에 대항하여 걸프 국가들이 단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움직임은 UAE, 사우디아라비아 및 다른 걸프 국가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편에 있으며 IRGC의 위협은 당신을 멈추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자신감 주입은 걸프 국가들이 이란에 맞서 하나의 몸으로 행동하려는 의지를 강화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 봉쇄를 하나의 전략으로 결합했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은 호르무즈를 열었습니다. 작전 에픽 퓨리는 이란 경제를 붕괴시켰습니다. 동맹국들은 16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로 무장되었고 IRGC의 지역 테러 전략, 해상 봉쇄, 미사일 공격, 상업 선박 인질, 우회 인프라 타겟팅이 하나씩 무력화되었습니다. 이란은 세 가지 길이 있으며 모두 막다른 길입니다. 항복은 정권의 내부 구조를 붕괴시킵니다. 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봉쇄 아래에서의 느린 죽음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확대하는 것은 해군도 공군도 남은 방공도 없는 정권에게 자살 행위입니다. 미국은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단 한 번의 작전으로 IRGC가 수년간 세계를 인질로 삼았던 호르무즈 위협을 무력화했습니다. 해협을 돌파하고 보트를 침몰시키고 동맹국을 무장시키고 이란 경제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의 항공모함 전단 4,000명 이상의 해병대, F-35 비스테스 항공기, 잠수함 함대, 그리고 지속적인 공중보급을 지역에 투입했습니다. IRGC의 호르무즈 카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해군은 바닥에 있습니다. 그 경제는 붕괴되었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이란에 맞서 단결했습니다. 전쟁의 방향은 명확해 보이며 IRGC의 테러 전략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란이 항복할까요? 아니면 이 막다른 길로 더 깊이 빠져들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PPR 글로벌의 분석을 계속 업데이트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의 끝에 도달했지만 우리의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장거리 운전이나 일상적인 휴식 시간 동안 팟캐스트처럼 쉽게 들을 수 있는 PPR 글로벌의 심층 보고서를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스포티파이 채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 섹션의 링크를 통해 우리의 스포티파이 계정을 팔로우하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치지 마세요.